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환타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 박동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협동조합하고 이렇게 MOU를 맺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MOU 맺기 전에 앞서서 우리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시장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여튼 뭐 크게 보면 집진기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대략적인 원리, 이게 뭐 학술적으로 깊이 들어갈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하고, 우리 회사의 모델들이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식당기라고 하는 것들은, 식당은 우리가 뭐 식당뿐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많은 테이블이라든지 풍량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요인에 맞춰서 어떤 모델을 적용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운전 및 관리 요령도 있고요. 이게 사후 관리가 사실 중요한데, 이거는 좀 더 저희가 깊이 들어가고 나서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 사실 오늘은 주로 이제 마케팅 쪽을 우리가 어떻게 팔 거냐, 그리고 이제 시장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말씀드리고, 환경산업 전망하고, 우리 회사가 지금 중요한 건 지금 KT하고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계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협동조합이 하는 사업하고도 많이 서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사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선진국의 배부른 사업이 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GNP가 2만 달러를 돌파할 때가 2010년도였어요. 그 이제 OECD 가입을 할 때인데, 그전에는 뭐 배고프기 때문에 뭐 삶의 질이라든지 뭐 환경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별로 관심이 없었고, 뭐 오로지 그냥 먹고 자고 뭐 이게 중요한 시절인데, 이제는 우리가 소득이 늘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에 이제 우리가 깨끗한 환경,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추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어. 근데 이 미세먼지 원인을 초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많이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산 황사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또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대륙의 한 반도를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어떤 위치가 있는데, 이게 겨울에는 북반구에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겨울에서 봄으로 가면은 항상 어떤 지구의 에너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은 바람의 방향이 북서쪽에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서는 중국의 몽골 쪽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에 있는 그 황폐한 미세먼지들이 전부 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게 이제 과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퇴적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대륙붕이 발달되고 또 뻘이 발달되고 우리나라 모래의 산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특수한 지역적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어떻게 자연적인 혜택을 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근대화되면서 이 서쪽에 있는 항구 쪽을 기반으로 이제 중국이 발달되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청도라든지 우리 연태라든지 뭐 이런데, 산둥이라든지 이런 데가 공업도시가 많이 발달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라는 대륙은 이게 남반구 쪽 양시강 밑으로 가면은 전부 다 농사가 아주 잘 되고 비단이 나오고, 그쪽은 당연히 농업하고 상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 이쪽 북쪽으로는 전부 다 철광석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공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실제로 제가 작년 초에 내몽골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차 아오기로 180km 달려도 18시간을 가야 돼요. 가도 끝도 없어요. 전부 다 그게 민둥산.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거의 대부분이 화력발전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화력발전소 나오는 먼지들이 우리나라로 다 넘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게 분진만 왔었는데, 지금은 분진이 아니라 거기에 오염물질이 섞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미세먼지가 취약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도 아직도 화력발전소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미세먼지 안에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유해 분지라든지 가스라든지 발암물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후천성 전응아들 애들이 이제 요새 또 방송에 한참 전응아 우리 불쌍한 애기 죽어가고 지금 난리가 났지만 하여튼 이 전응아들에 대한 거는 후천성이 굉장히 강한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애들이 어릴 때 어머니가 밥을 하러 부엌에 가면은 기어가요. 기어가서 어머니 다리를 붙잡고 있어.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그냥 옹알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부는 아무 생각 없이 주방에서 요리를 한단 말이죠. 요리를 하면은 당연히 뭐 고기도 굽고 생선도 굽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LPG 가스에서 나오는 게 완전 연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일산탄소가 발생이 되고 고기나 이런 데서는 발암물질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공기보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니까 애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그걸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여자들은 반드시 고기를 구울 때나 이럴 때 애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방 옆에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해야지 애한테 영향이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애들은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유해한 물질을 다 마셔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이 뭐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타켓을 하고 있는 전기전기가 우리가 저희를 개발해가지고 이거가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주 타켓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직화구이 고깃집들이에요. 직화구이에는 이 벤조필린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삼겹살 되게 좋아해요. 직화 구우면 맛있거든요. 구우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우면 그 지방이 타면서 우리는 그런 맛이라든지 향을 되게 좋아해서 우리나라 유달리 여름이면 삼겹살이 소고기가 더 비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런 고기에 구울 때 나오는 이런 그 가스들이 사실 굉장히 인체에 안 좋은 거고. 근데 이게 뭐 자기만 먹고 자기가 다 먹고 마시면 그만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이웃들한테 피해를 피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준 게 연기라든지 냄새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그 민원에 의해서 이제 지역 간에 다툼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많이 싸우고 많이 뭐 죽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런 고깃집 나오는 데서 이런 뭐 일부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는 뭐 네노필렌이라든지 뭐 우리가 생선 굽는데 나오는 그 농도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고등어 한 마리 굽는데 소나타가 가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와요. 차보다 고등어 한 마리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우리가 이걸 알고 나서 소비자들이나 우리가 목표로 타겟으로 하는 그런 점주들한테 이런 내용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저희는 주방 관련된 제품들을 이거 하기 전에 또 다른 가스절감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취급했는데 그걸 하다 보면서 뭘 많이 느꼈냐면 우리가 그 주방에 가면은 주방에서 일하시는 주방장이나 거기 일하시는 아줌마들, 서빙하는 아줌마들, 또 주방에서 보조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 일찍 죽어요. 이게 하루 종일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라든지 가스라든지 부패균이라든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주방장 출신이 식당을 오픈하면은 똑같은 평수에서 주방의 크기를 넓혀주고 그 다음에 홀을 작게 만들어요. 주방을 넓게 잡아주는데 그냥 뭐 대기업에서 퇴사해가지고 퇴직금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회전율만 계산하고 식탁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주방은 조그맣게 만들어. 그리고 주방장 데리고 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방이 작다 보면은 거기 주방에 요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빨리 상하게 되고 빨리 상하게 되죠. 그 다음에 행동 방향이 작고 그 다음에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서 불을 쓰게 되면은 그 불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이분들이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방 넓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임대료가 원감 비싸니까 다들 일단은 주방보다는 빨리 돈 벌고 싶은 욕심에 다들 이렇게 홀을 많이 키우죠.
그럼 결국 그 나오는 가스들이 이렇게 어떤 포집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지금 무방비로 나가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뭐 배출하는데 뭘 환경적으로 얘를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민원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첫째는 송도라든지 큰 도시, 큰 새로운 신도시 쪽에는 다 주상복합인데 주상복합에 들어 입주하는 식당이나 음식점들은 아예 자기네들이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집중기 설치 안 하면은 입주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송도나 이런 데 신도시 위쪽으로 저희 기기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업에 한 전략을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볼 거고요. 다음이요. 그 이제 뭐 원리 내용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기를 군다든지 뭐 어떤 뭐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나오는 가스들을 뭐 배견이라고 하는 하얀 연기들이 막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기름이 나고 유증기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유증기를 포집을 해야 되는 거죠. 얘는 집진기니까 포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집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기술인데, 근데 그 공기에다가 우리가 안에 벽화로 된 여러 가지 통로에다가 이제 전기를 하전시킵니다. 그래서 12,000V의 플러스 전기를 하전시키면 공기가 지나가다가 모든 공기는 어떤 입자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파티클인데 거기 그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 질량에는 어떤 분자든지 전자든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강력한 전하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몸속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들이 움직여가지고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전하들이 그 자기 외부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플라스틱 좀 옛날에 어릴 때 뭐 플라스틱 갖고 막 문대서 하면 많이 붙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 문대면 이 마찰력에 의해서 자기가 전하가 한쪽으로 몰리는데 원래는 이렇게 고체 형태의 모든 제품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인데 강력한 어떤 전하가 오면 그 반대극으로 표면이 전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입자가 그렇게 전개가 형성이 돼가지고 얘가 하전을 띄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전 띄는 것들이 어떤 통로를 지나면서 반대편 극을 갖고 있는데 달라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포집 효율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굉장히 어떤 일반 백필터라든지 우리가 집진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이런 카트리지로 생긴 필터망에다가 걸쳐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잡아주는데 그러면 그 공극 사이로 여기도 그 정수기 많이 쓰겠지만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필터에서 그 필터의 공극이 결국 효율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런 공극을 가지고 자다 보면 결국 눈매김 때문에 저항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동력이 높아지고 자주 청소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기집진기는 그런 게 없어요. 전기집진기는 부하도 없기 때문에 얘는 막이 다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면 세척만 자주 해주면은 영원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전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기집진기가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좀 파티칼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에서 공기를 내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 손 안에 몇 개가 있을까요? 분진들이 상상에 맡기겠지만 대략 5천만 개 정도 돼요. 요 손 안에 잡을 수 있는 게 5천만.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되게 0.1 미크론. 그러니까 이 미크론이라는 게 그 미크로라는 게 그 100만 분의 1mm거든요. 1mm를 100만 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털 자체가 이게 5미크론 정도 돼요. 0.5 50미크론에서 100미크론. 근데 그것보다 더 작은, 이거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얘는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또 죽는 이유가 여기 이온에서 사실은 고전압이 형성이 되는데 그 고전 발생될 때 사실은 뭐 음이온이든지 오존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단점이 오존이 발생된다는 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미생물 다 죽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항바이러스 효과도 많이 있다. 제거를 많이 시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런 공기, 파티클이라고 하는 작은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마스크 쓰십시오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 우리가 보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얘기할 땐 몰라요. 근데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내가 얘기하는 순간에 와서 정말 눈에 잔잔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침 방울들이 막 나가요. 그거 보면 같이 얘기 못하고 밥도 못 먹어요. 그럼 많이 경험해볼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이렇게 막 14개 나는 사람들은 여성분들이 좀 싫어하기도 해요. 음식 먹을 때. 근데 이렇게 굉장히 파티클이라는 게 엄청나게 작은 거거든요. 이 작은 파티클을 잡을 수 있는 게 이게 워낙 작으니까 여기 5천만 개를 잡으려고 하면 얘를 필터로 잡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필터의 메쉬망들이 아주 엄청나게 촘촘하겠죠. 촘촘해야 되기 때문에 촘촘한 촘촘해서로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우리 멤브레인을 많이 쓰고 있지만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근데 얘는 단순히 하전에 의해서 작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집진기에 보면 1차적으로 프리필터라고 하고 얘는 이제 커다란 이물질들이 오는 거를 막 박아요. 이 이물질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 이런 콜레스테롤 데서 그러면 이 사이사이 간격이 14.68 정도 미리예요. 근데 그게 여기 달라붙으면은 이게 서로 간에 방전이 돼가지고 기계가 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한 프리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온부에서는 하전을 아까 지금 분기에 들어올 때 어떤 하전을 시켜주는 거죠. 파티클에다가 전기를 입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콜렉터라고 하는 게 집진이라는 뜻이잖아요. 콜렉터에서는 하전되는 공기를 포집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FT 필터 쪽에는 그냥 프리필터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이게 이제 점착성이 많아요. 이제 음식물을 조리할 때 나오는 것들은 점착성이 굉장히 많아요. 점착성이라는 게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다시 2차적으로 제거를 해주면서 이렇게 구조는 공기가 이렇게 해서 집중되는 폴럼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 그래서 저희 제품 안에는 그래서 요거가 가장 작은 모델, FD 100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여기는 전체 필터, 전체 필터는 다양한 종류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페이퍼 필터 쓴다든지 아니면 카본 필터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필터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필터를 쓰는 방법은 효율이 높지는 않아요. 높지 않아도 커다란 이물질을 제거한다든지 어느 정도 효과는 15% 정도 효과는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방전부 콜렉터 후처 필터가 있고 그다음에 얘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압을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파워팩이라고 하고 제너레이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220V가 들어가면은 이게 12,000V하고 6,500V하고 두 가지로 전개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는 12,000V가 공급되고 이쪽에는 6,500V가 공급돼요. 근데 사실은 얘가 12,000V 나면 엄청 위험하잖아요. 다들 이제 그렇게 전기기냐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조금 안 하시는 분들. 왜냐면 12,000V 칠 때 만지면 찌릿찌릿 놀래요. 완전 놀래고. 근데 12,000V라고 하면은 상상 속에 어떤 정도의 그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여름철에 차를 탈 때 차를 타갖고 문을 열고 타려고 손 만진 순간에 갑자기 찌릿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도어를 잡으면 오죠. 또 요새 또 이렇게 오리털 파카 많이 입고 다니면 옷 벗을 때마다 공기 그냥 튀기는 스파크 튀기는 그게 한 10,000V쯤 돼요. 근데 10,000V인데 왜 안전하냐? 암페어가 작기 때문에 전류량은 엄청 작기 때문에 그냥 전압만 높은 거지 전류량이 작아서 위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져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놀래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저희 제품에는 그거를 자동으로 그걸 방전시키는 장치가 요번에 붙어요. 그래서 이제 좀 소비자들이 쉽게 청소할 때 우리는 이걸 청소할 때 아니까 문 열고 얘를 빼야 되거든요. 수시로 이제 뭐 보름에 한 달에 한 번씩 성능을 세척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까 물건을 빼기 전에 미리 방전시키려고 도라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탁탁 치면 방전이 되는데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도 불편하니까 얘를 무조건 청소할 때는 자동으로 방전되게 해주자. 그래서 그런 기능도 이제 좀 넣었습니다. 다음에요. 전기증의 특징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담배 연기 잡는다든지 불문지 세균도 이렇게 잡는다고 그랬죠. 항발에서 효과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악취 제거 탈취 효과 여기서 이제 악취 제거가 사실은 악취 제거나 탈취 효과가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저희들끼리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악취라고 하는 거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악취를 잡기 위한 사업을 옛날부터 많이 구상도 해봤고 막 실행도 해봤죠. 사실은 정집진기 한 65% 정도 악취 제거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악취 오염은 발생되는 걸 얘가 포집을 하기 때문에 입구하고 출구를 비교해 볼 거는 많이 잡혀 있는 상태죠.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제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왜냐면 얘를 제거하려면은 저희가 정집증기 자체 내에서 오존, 여러분들이 오존이라고 하면은 오존 많이 들어봤죠. 오존, 첫째 오존 하면 살균을 첫째는 살균, 두 번째는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공상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오존이라고는 공기를 이제 산소를 분해하면은, 산소가 우리가 O2잖아요. O2를 산소는 O로 존재가 안 하는데 O2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그 O가 분해가 되면은 그 전자들이 O 안 돼 있고 O2도 있고 O3도 있어요. O3가 오존이에요. O3가. 그러니까 O2로는 임체에 가장 필요한 물질인데 O3는 굉장히 아주 굉장히 극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균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존으로서 살균을 하려면, 그러니까 결국 악취가 나는 물질에 대해서 물질 여러 가지가 고유 물질도 있고 복합적 물질도 있고 어떤 세균성 물질인데, 얘는 세균성 물질을 다 살균하겠다는 거죠. 강력하게 죽여서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존 장치를 붙이던지 아니면은 음이온 장치를 붙여가지고 악취를 제거해야 되는데, 저희 장비 자체가 어느 정도 음이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존이 발생되기 때문에 악취 효과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퍼펙트하지는 않다. 그래도 효과는 많이 한 60% 효과는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학생이 대기온 방지 시설의 어떤 분진이라든지 미세먼지를 잡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가장 많이 쓴 게 이 백필터라고 하는 거죠. 백필터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아까 지금 했던 어떤 필터가 백처럼 동그랗게 백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필터예요. 그 백필터에 그 면에 아주 그 백필터의 그 메디아를 굉장히 곱게 만들어서 이물질이 거의 걸리게 하는 방법이 백필터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가 털어내기도 쉽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백필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까 지금 눈매꽃 위험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동력 손실이 많이 커서 대형 산업용에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 가정에는 식당에는 쓸 수가 없고요. 산업용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청소 비용이라든지 백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전기 필터, 지금 전기 필터 우리 전기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들어가는 이오나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세척만 하면 돼요. 근데 세척제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세척 그 상담도 하고 있지만 한 달에 세척제 10,000명 구입하면은 그걸로 우리가 섞어서 그냥 닦으면 다 없어져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유지비용이 없고, 전기세도 장비 하나에 65W니까 형광등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유지비가 작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저희 전기집중기를 어쨌든 그 초기에 가격으로 비교해도 얘들이 백필터가 훨씬 비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진기 가격을 산정할 때 보통 백필터 하면 모든 게 이제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루베당이라서 공기 1세제곱미터당 얼마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백필터 같은 경우는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처리 공기를 하려고 하면은 공기 1루베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우리 전기집중기 같은 경우는 거의 훨씬 싸요.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집중기 가격도 시설비도 유리하고 유지비도 유리하다. 그다음에 부피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전기집중기가 경제적으로 좀 좋다는 얘기죠. 다음이요. 이거는 산업용에는 기계공장, 용접공장 이렇게 축이 있는데 가장 전기집중기가 효과가 제일 좋은 데가 오일 미스트예요. 오일 미스트. 그래서 사실은 가공 공장들, 우리가 기계 선반, 밀링 이런 쇠를 가공한다든지 어떤 가공할 때 보면 절삭유라는 걸 넣어갖고 가공할 때 그 바이트라든지 가공하는 공구들이 마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삭유를 뿌려주는데, 이때 고열이 발생되니까 쇠하고 쇠가 만나서 이렇게 가공해요. 그러면 고열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기름들이, 절삭유들이 증발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초기에 일본 애들이 이제 이 전기집중기를 개발해가지고, 물론 미국에서 개발했지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공작기계 차 들어오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지 절삭유를 회수해서 다시 쓰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한 그 외부 오염도 막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오염 미스트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집에 설치하면요, 목동에 중국집 한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주상복합이니까
식당에다가 공기를 뺄 데가 없어요. 주상복합은 뭐 다 고층이니까 닭들을 위로 올릴 수 없으니까 다 그냥 길에다 쏴고 해야 되는데 햇빛은 그 가게 바로 앞에가 큰 주차장이에요. 그럼 거기 막 고급 주차들 다 서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배추가스 막 뿌리면 기름이 다 범벅이 돼가지고 차들이 이거는 뭐 세차비로 그냥 뭐 돌을 뭐 몇백만씩 부르는 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없이 이제 저희 회사 앞에 연결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빙기를 우리 FT3000이라고 하는 모델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하고 바깥에다가 종이를 대와요. 그래서 여기 기름 하나도 안 묻어요. 습사질 돼서 대고 거기서 나오는 기름을 모아놨는데 이런 통으로 매일 한 통씩 나와요. 왜냐면 중국집은 워낙 기름을 많이 쓰니까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바깥으로 계속 뿜어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집은 그걸로 해서 장사 아주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 잡혔나 우리 기계가 할 정도로 진짜 되게 놀랬다는 사건이. 다음이요. 근데 뭐 그럼 어디 팔 거냐? 가장 좋은 게 직화구이집이죠. 직화구이 끝. 그다음에 중국집. 그다음에 뭐 치킨집이라든지 뭐 치킨집 고기 많이 튀기잖아요. 치킨집. 그다음에 뭐 로스팅한 커피 로스팅 할 때 나오는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커피 로스팅 하게 되면. 로스팅 할 때 이것도 이거 콩이 잘 익어갖고 이게 공이 익으면은 아주 그 알로마 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익기 전께는 비리해요. 콩이라서 그 기름 냄새가 비리한 냄새가 많이 나서 저거를 하게 되면은 콩을 볶으면 이제 어떤 로스팅하는 그런 카페들을 보면은 콩을 다 볶으면 아주 전체가 아주 주변에 아주 향긋한 향 많은데 그걸 매일 볶으면 주변에서 그 향도 싫어해.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들은 아예 외국 우리 커피 로스팅하는 기계들이 보면은 뭐 보통 용량을 이게 킬로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볶을 때 2kg짜리냐 10kg짜리냐 50kg짜리냐 이런 거를 따지는데 외국 것들이 되게 비싸죠. 뭐 10kg나 50kg 그런 다 안에 이런 집진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예 다 들어가 있는데 주로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게 사이클론하고 그다음에 소각 방식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불로 태워가지고 연기를 없애주는 그런 장치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는 전기집중기가 많이 변환되고 있어요. 가격이 되게 싸거든요.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잡으면 여기 나오는 악취들이 뭐 악취, 유해가스, 발암물질, 오일미스트 뭐 이런 거, 뭐 벤조필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기집중기를 하면 거의 99% 잡힌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이거는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기집중기를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소용없잖아요. 환경부에서는 그래서 이 전기집중기를 써라 라고 이렇게 이제 애들이 가스 절감 장치에서 전기집중기를 권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네. 여기도 보면은 이제 학교 응시에서 뭐 전기집중기 애들이 이제 이것 다 환경부에서 이제 전기집중기 쓰라고 아예 옷을 박아주는 거라서 우리가 환경부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탁월하다고 하는 거를 다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하는데 크게 이제 의심 안 해도 어쨌든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코리아 지하 식당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지하에 가면은 가스를 이게 닭들 바깥으로 버릴 데가 없어요. 뺄 데가 없잖아요. 지하에 뭐 지하 상가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점포들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소형으로 무슨 뭐 튀김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저희들이 코레일 쪽에다가 의뢰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해갖고 운전을 하는지 아직까지는 뭐 오대를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갖고 조릴 때 위에 조그맣게 후드를 해서 자체적으로 순환 방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스 할 때 나온 가스를 이게 바로 집중해갖고 그 공기 자고 실려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 터진 굉장히 수량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요 모델 사양은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모델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이 식당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테이블의 수주가 다 틀리고 후드의 크기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풍량도 틀리고 배출가스의 오염원 숫자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이 장비를 적정하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조합에서 어떤 소스를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식당에 사당동에는 어떤 고깃집인데 여기서 설치하겠다, 의사가 있다, 가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어떤 모델에 얼마라고 못하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콜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냥 같이 가서 그걸 살펴보고 설치 위치도 살펴보고 식당에 그 홀에 있는 뭐 어떤 그 오염의 개수를 생각해서 여기 적정 모델을 선정하고 그 적정 모델에 맞춰서 금액도 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초기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게 배우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스킬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스킬이 생길 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이 굉장히 많은데요. 모델을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것도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세요. 이것도 나중에, 이거는 이제 운전 관련 나중에 설명할 얘기고, 이것도 넘겨주시고요. 네, 그 마케팅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난리를 아주 죽이고 있어요. 날리고 죽이는데, 이게 왠지 다 보면 올해 밑으로 다 된 그래프들은 올해 다 성장률이 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다 전 세계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전 세계들이 예측하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엄청, 왜냐하면 이 풍선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꽉 눌러놨으니까 얘가 지금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세계에 지금 어쨌든 우리 백신이 공급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낙관론이 지금 지배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성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3.1% 정도 성장. 사실 말이 그래서 3.1은 어마어마한 성장률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성장률이 당가고 다음이요. 이제 국내 경제 성장률도 이제 일부 살펴보는 건데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마이너스 1.2%의 저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상했는데 내년에 올해 지금 2.5%. 이거는 KIF라고 그래요. 한국 금융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올해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분명히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다들 뭐 느낌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이게 보통 뭐 2분기 이후에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다들 믿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흐름도 계속 보이는데 요새 이제 새해 들어서 저희들이 발주가 다시 이제 막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이요. 그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차피 이거는 코로나를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이잖아요. 내가 코로나를 거부한다고 내가 강원도 골짜기에 와서 혼자 살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인간이 우리가 사회적 동물인데 결국 이제 얘랑 같이 가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같이 갈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규 확진자,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네요. 그러니까 2020년 신규 확진자의 갭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게 이 파란색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소비자들이 카드를 쓰는 실적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빨간색은 이제 확진자 수를,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높고 당연히 카드 사용을 안 하겠죠.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확진자 수가 낮아지면 갑자기 카드가 막 쓰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쓰고 싶은 욕망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지금 억제를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계속 억제되고 있고, 또 이쪽 그래프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1분기, 2분기, 3분기 나왔지만, 이 맨 마지막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맨 마지막 그래프만은 고소득자예요. 고소득자. 사실은 없는 사람 100명 쓰는 것보다 있는 놈이랑 한 이상하지. 있는 사람 한 번 쓰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요. 근데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소득자권 사람들이 계속 좀 눌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소비 패턴을 우리가 읽고서 우리가 앞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 거냐를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요즘 전략이라는 게 이제 위드 코로나라서 감염병과를 우리가 병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배척하는 게 아니라 감염병이 어차피 발생되고 얘가 어차피 당장은 떨어뜨리지 못하는 관계라고 하면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안고 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결국은 우리가 K자인 경제를 하자는 거예요. K자인 경제라고 하는 게 이런 그래프가 두 가지 그래프로 나가는 거죠. 하나는 주문하는 요즘은 요교라든지
주문해서 하는 업소들은 그냥 피자 가게라든지 튀김집이라든지 정신없죠. 주문이 밀려갖고 정신없어. 막 갑자기 하루 매출이 400만, 500만 올라 호황을 이루고 있어요. 반대로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딴 이런 쪽은 말도 헬스장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바닥으로 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런 K자형의 어떤 우리가 지금 경제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K자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짐작이 가겠죠. 그런 방향을 우리가 빨리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애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를 예측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런 K자 경제 회복에 대한 거를 관심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업종을 먼저 공략을 할 거냐 된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앞으로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에 그 디지털 뉴딜 정책을 해서 70조를 책정했어요. 7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70조를 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우리 편승하자. 그 다음에 제도권 사업에 공략을 집중하자. 그러니까 결국 어떤 업체에 우리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사고 싶은 어떤 모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 걸 사야 될지를 설명해주고 이거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아까 전에 이렇게 환경적인 거는 충분히 다 설명했잖아요. 이거 해야지만 민원이 안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삶의 질이 어떻게 됐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돈 들어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돈 들어가기 싫으면 어떻게 그러면 돈을 만들어줄 거냐. 그래갖고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줄 거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영업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가 중요한 건데,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이 디지털 리더십 분야 쪽에 우리나라 산업 분야를 18가지를 정부에서 해놨습니다. 그 분야들 잘 살펴보고 그 분야에서 우리 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뿌리 산업 지원 정책을 편성하자. 이거는 뭐냐면 클린 사업 조성 자금에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3,634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 사업 조성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음식점은 상관이 없지만 일반 제조업, 특히 제조업이나 소공인들이 많이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작업 환경을 어떤 식으로 깨끗하게 개선한다든지 위험물 같은 거 해지시키든지 하면은 그 비용을 나라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5천만 원까지 대줘요. 업체당 5천만 원 지원을 해주는 클린 사업장을 하고, 과거에도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는 예산이 적었고 올해는 또 작년에는 예산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3,600억 좀 많은 돈을 책정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소공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정책 자금이 있으니까 홍보도 하고, 또 여기 맞춰서 클린 사업이 집진기를 이런 게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진기 쪽에 저희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공기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제도 활용. 이것도 이제 또 새로 생긴, 이거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이제 추가 또 생겼어요. 1,500억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500억 지원해주고 약 3,000개소, 그러니까 업소당 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거는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참고를 해서 우리 공략을 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관내에서 이번 2억 됐죠, 그죠? 2억 지원해 주는데 업체당 1,000만 원씩 해서 한 20개 업체 해준다는 거니까 이것도 알고. 또 하나는 구청이라든지 이런 지자체에 보면은 소공인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래서 성동구청학교는 재화하는 구두 공장들, 거기 자광역 개선 자금을 해서 거기도 500만 원 지원해주고 있고, 또 여기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또 그쪽에 이제 물레동에 있는 그 소기업들이 장사가 내가 얘를 창업작업을 하면서 거기 카페라든지 빵까지 이렇게 다 변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카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콩을 많이 원두를 많이 공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 사업으로 정부에서 또 1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저희 집진기 사업을 같이 얹혀서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제도권 쪽에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접근을 해나가면은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집진이 설치한 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팔고 또 이거 환경 설비를 함으로써 또 나라의 지원도 받고 그리고 분명히 지금 굉장히 그 아까 말씀처럼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 미세먼지라든지 악취, 냄새 때문에 너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조만간에 이게 이제 제도화 되실 거라고요. 또 우리 회장님이 또 능력 있으신 분 계시니까 예, 다 제도로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이거는 제가 한 예를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그 지역경제 활성화협동조합에서 많은 지역마다 분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조합의 대리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럼 그런 데가 쭉 있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두 동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륜지상갈비 많이 있잖아요. 뭐 돼지갈비, 무한리필 무지하게 많아요. 얘들이 정식집이만 50억을 팔았어요. 명륜지상갈비 하나만 잡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 하나만 잡으면은 대박 나는 거예요. 50억이에요. 50억이면 뭐 25%만 나가도 12억을 벌었잖아요. 12억. 명륜지상 저희 회사는 여기는 이제 주로 옛날 세입분리자라든지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이게 세광안내청이라고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10억 원어치 얘기를 받았어요. 올해도 한 10억 정도 이렇게 팔 것 같아요. 세광양대창이라고 해요. 한 업체가 한 달에 8천만 원씩 주문을 해줘요. 그러니까 딴 데 영업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프랜차이즈 잘 잡으면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그냥 나 1년 먹고 하는 게 시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유주방 많이 뛰고 있죠. 공유주방도 최근에 지금 한 군데 저희들이 케이타가 연구하는 데서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층, 2층 닥터 플랜을 짜다 보니까 한 플로어에 15개, 17개의 그 식당들을 갖다가 모집을 해요. 물론 이게 이런 공유주방이라는 게 결국 아파트면서 이런 동반자 한다고 코로나와 동반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하고 많이 맞아요. 주문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전문을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공유주방 업체들이 결정되는데 17개면은 그러면 우리 집진기 가격만 해도 한 층에 거의 3천만 원 정도. 그럼 1층, 2층 6천만 원. 거기다가 얘네들이 보니까 2호, 2호, 3호, 4호 계속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 공유주방 하나만 잡아도 한 달에 1년에 매출 10억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저희가 얘들한테 지금 잡고 있는 올해 5억 정도 지금 4군데 자꾸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게 닥터 인테리어 업체들을 주변에 아는 업체들을 이렇게 해서 가까운 업체들 하면은 얘들이 이제 결국 식당들이 오픈하면서 이제 요새는 의무적으로 식당들이 오픈할 때 벌써 집진기를 써야 된다는 걸 다 인식이 됐어요. 거의 인식이 돼갖고 아예 식당 내도 고깃집이야 그러면 무조건 집진기 나요. 그건 아까처럼 제도권 이런 거 필요가 없고 그거 설명 안 해도 그냥 닥터 업체가 이거 어저께도 저희 회사에 그 닥터 업체를 몇 군데 와가지고 그래서 어저께도 5개 주문하고 갔는데 얘들이 이제 안다는 거죠. 이제 이 정식진가가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얘는 발굴 어떻게 할 거냐는 개개인의 역량에 딸린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시만 따인다고 그러면 사실 소공인 업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데 전국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이쪽으로 좀 영업을 전개해 나가면 효과를 많이 보지 않겠냐. 이쪽은 왜냐면 얘는 서울시나든지 성동구나 이런 거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3월 말까지 신청해서 4월 달에 발표해갖고 한 번 돈을 풀어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365일 계속해요. 그냥 오늘 접수하면 내일 돈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일하기는 제일 좋아요. 근데 단지 소상공인이 아니라 소공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C자로 들어가는 그 업종 분류표 보면 C로 시작되는 거예요. C는 다 제조업을 얘기해요. C. 제조업이 있는데 이거는 음식물 제조업도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인데 그 C로 시작되는 C10에서 32 구간에 있는 업종들이니까 거의 제조업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얘는 1년 365일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고 이게 계속 우리가 푸시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그런 접근성이 조금 우리 아이템에 맞는 그런 업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냥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서 40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장 선점과 패러다임을 전환하기가 잘고 오늘가 어저께 현대자동차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어저께 발표 얘기할 때 나온 얘기가
뭐 내가 그 이거 못 쓴 건 아닌데 사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퍼스트 무버가 되자 하는 거가 현대자동차 회장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살면서 어떤 사업을 했느냐,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라고 그래갖고 그 후발적 빠른 추종자 사업을 했어요. 남기고 한다면 보고 있다, 잘 되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밤새도 일하고 뭐 해서 쟤보다 내가 더 빨리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남을 보고 카피하고 모방하고 단지 내 노동력을 활용을 많이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가 과거의 패스트 팔로워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가 원천 기술이라는 게 없고, 우리는 자본인도 없고 원천 기술도 없고 원재지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하냐, 외국에서 카피를 하고 그걸 모방해서 그 대신 열심히 일해서 죽기 살기 일해서 이거를 사업을 이렇게 해놨어요. 실제로 저희 어릴 때 뭐 저희도 현대자동차 뭐 이럴 때 자동차 라인에 일을 많이 했는데 그 기술을 아무도 안 가르쳐줘. 독일의 베어라르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설계 회사인데 얘들이 자동차 라인을 설계를 해주는데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밥 먹으러 갈 때 가방을 따가지고 안에는 도면을 카피하다든지, 그 다음에 온도를 안 알려주니까 일부러 손을 뒤어. 그 뒤에 이거 화장 입어요. 이거 몇 도 화상이냐고 그러고 이게 몇 도의 화상이 입었냐 추정해서 그 온도를 알아내요. 저희 어릴 때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카피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절 지났죠. 이제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 시절 지났어요. 지금은 이제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선도적 우리가 빠른 추진에 대해서 선도적 시장 공략을 해야 되는 퍼스트 무버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이제는 더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먼저 움직이고 더 많이 고민해서 그래서 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까 지금 그 전단에 얘기했던 이 가명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K차 경제 회복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 쪽을 목표를 타겟을 정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전략적 동반자 있는 생존 전략을 하자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기대기 전법이 제일이거든요. 서로 간에 이익을 공유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영업을 공유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도 사실 우리가 저기 경제 활성화 협동조합에 오기도 했지만 서로 간에 이쪽에서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저희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 동반자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KT도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고 또 몇 개 업체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요. 자, 이거는 요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이거 내가 공부하러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데 어쨌든 알고는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넣어놨는 건데,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는 지각병 변동에 생긴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산 활동이라든지 지진 활동 생기면 땅이 갈라집니다. 갈라져갖고 이렇게 갈라진 이거를 캐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떨이 깊은 양떼리 같은 수렁이라고 보면 되죠. 캐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커다란 이런 시장들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이렇게 혁신 수요자가 2.5%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냐? 새로운 것만 나면 사요. 핸드폰 야 S20 나왔어? 그러면 나오자마자 핸드폰 저는 일부 사러 가요. 얘는 사야 되고 무조건. 새로운 것만 나면 사야 돼요. 이런 사람의 분류가 2.5%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당 수용자는 내가 남들이 안 가서 나 이런 걸 갖고 있어 하는 폼을 내기 위해서 남에도 야 내가 그래도 이런 거 선도적으로 이런 거 물건을 살 수 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세 번은 나면 이 사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15%의 시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내놓으면 항상 15%의 물건은 다 팔려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이 전기다수 수용자라든지 후기다수 수용자들이 얘가 전체 시장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이런 캐집에는 깊은 골이 있다는 거죠. 얘를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뛰어넘는 거가 상당히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은 이런 거죠. 야 우리 저기 뭐 백신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 뭐서 하면 야 남들 맞는 거 보고 안 죽으면 맞자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좋다고 하는데 아예 뭘 좋아? 걔들 쓴 거 보고 필요하면 나중에 사지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유인요인을 뭘로 만들 거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거의 뭐 7%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갖고 있는 이 수요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를 줄여나가는 거냐.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연결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베네핏을 어떻게 줄 거냐.
이분들한테. 그래서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정기집진기를 모니터링을 하자. 이 정기집진기가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이거를 설치하면 어디 설치되느냐? 옥상에 설치를 많이 해요. 공간이 없으니까 다 다트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옥상에 올라가는데 밑에 식당에서 사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아 절대. 누가 뭐 민원들에서 고발해야지만 올라가봐. 그러니까 벌써 올라가 보면은 벌써 기계가 작동이 안 됐어. 왜냐 우리 기계는 오염이 많이 진행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시켜요. 얘가 저 쇼트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염이 되면 오염을 차단시켜 주는데 이 차단시켜 주는 걸 알아서 그냥 매일 야 일하는 한테 너 오늘 올라서 오염되지 않는데 맨날 확인을 하라 그러면 얘가 오르렁오르렁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니터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주인 핸드폰으로 해서 지금 오염도가 지금 80%니까 점검해 주세요 하고 문자가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리자들이 그거 보고서 야 올라가서 우리 점검해보자. 점검해서 하수. 그렇기 때문에 세척을 하고 하면 기회가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알겠지만 자동차는 야 10만 킬로 따면은 키로를 타면은 반드시 엔진을 갈아. 아예 매뉴얼에 써 있잖아요. 근데 아예 나 안 갈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엔진을 가는데 6만 원 들어가는데 안 갈고 끝까지 가. 결국 엔진 달라고. 그럼 얼마냐? 500만 원 더 들어가요. 500만 원. 5만 원 아끼려다 500만 원 들어가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때 빨리 AS를 하고 사전 보전, 예비 보전이라고 하는데 먼저 망가지기 전에 먼저 예비 보전 하면은 기계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가고 유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꼭 망가지고 나서 얻어 터지고 나서야 이제 그때 막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먼저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우리 질적인 거는 우리가 이거를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까 전에 청소할 때 쇼크하는 거 없애주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니즈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마케팅적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노력을 해줘야지만이 그분이 우리한테 돈이 되고 우리 파트너가 되고 소문을 내주는 거죠. 가장 빠른 소문이 뭐냐? 입소문이잖아. 입소문 그거는 굉장히 상식인데 우리가 마케팅 공부할 때 많이 하잖아. 1인이 전파할 수 있는 게 20군데. 제일 가까운 게 8개예요. 내가 아는 걸 내 아들, 부모, 친척들, 형제들한테 8군데를 팔 수가 있어요. 그 8군데 애들이 다시 또 자기가 갖고 온 4군데를 팔아요. 20개가 금방 돼요. 식당들이 써봤더니 좋더라. 얘들 물건 너무 잘해. 저건 서비스 좋아. 뭐 이러고 그다음에 야 얘는 콜센터가 KT 100번 누르면 콜센터로 돼. 그러면 우리 회사 제품이 당연히 정식진지 만드는 10개 회사 중에서 환타 이노베이션 제품은 KT에서 100번 누르면 걔들이 에이스 다 해주더라. 굉장히 우리한테 메리트죠. 그게 유인 요인이 되는 거겠죠. 이런 계획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 걸 해결을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서비스, 또 저희 말고도 아마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갖고 있는 장점이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거를 잘 갖다가 접목을 잘 시켜주시면 좋은 소비자들을 계속 앞으로 발굴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너무 많이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다른 데 사례 작년에 이런 공고들을 제가 쭉쭉 올려놨어요. 아 이런 데 공고를 실제로 하고 있었구나. 이런 소상공인제도 또 넘겨주실 거예요. 성수동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도 직가구이 아무튼 서울시에서 하는 직가구이 지사 지원 사업들 하는 거. 이런 클린 사업장 조성 3,634억 정도 배정이 받았다는 거죠. 이런 거. 소규모 방지설에서 1,500억을 그래서 3,000개가 지원해 주겠다는 정보. 이거 예산들이에요. 예산이니까 같이 써야 될 돈이잖아. 그러니까 먼저 주는 사람이 임자예요. 다음에 뭐 환경산업 전망 뭐 복잡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뉴딜 쪽에 우리 73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이템들이 뒤에 보시면 쭉쭉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가 어떤 아이템 쪽에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같이 동방상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거 나중에 판단해 보시고 참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하고 뒷부분을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KT라고 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아침에 그 모니터링 시스템 쪽을 저희가 특허 출원을 했고요. 그게 출원번호가 오늘 저녁에 나오게 됐고, 그래서 얘들 때문에 저희 향후 저희가 뭐 진짜 300억, 1,000억까지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도 사실은 제가 제품도 보내고 진행했었어요. 근데 중국이 진행을 해갖고 우리가 사실은 MOU도 맺고 1,000개 발주해주겠다고 그래갖고 계약도 했는데 중국 시장 자체가 완전히 우리가 지금 뭐 통행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다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올해 작년에 한 15억 정도 매출하고 올해는 뭐 50억 무난히 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KT 쪽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돼 있고 다음 넘겨볼까요? 그래서 KT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전기집전기 안에 있는 이 전기집전기가 오염도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센서로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점착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센서가 되는 순간에 오염이 돼갖고 센서를 설치가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거를 연기 나오는 거를 카메라 렌즈나 이런 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VOC 시점 VOC 센서를 측정하겠다. 센서 가격이 비싸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기계값이 300만 원인데 센서 값이 300만 원이면 누가 쓰겠냐? 안 써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특허를 출했는데 우리 단돈 110만 원도 안 들여서 해가지고 요거를 해결해갖고 이게 KT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콜센터 연결돼갖고 커스터머한테 비상시료를 다 넘겨주고 얘기를 해주고 하는 이 시스템들이 그래서 2월 달이면 다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나중에 회장님과 따로 얘기했어요. 이게 사후 관리가 되면요 여기서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 모니터로 사후 관리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집침기는 사후 관리인데 아까 돈이 적게 들어갔지만 사후 관리를 이 사람들이 청소하기 귀찮아해요. 이 청소하는데 필탄에 10만씩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거는 제 2차 사업들이니까 그거 나중에 좀 더 깊이 얘기하니까. 뒤에는 저희 회사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된 곳입니다. 설치된 곳이 234군데 설치를 했고, 지금 집진기로서 한 1,000개 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있죠. 대개 보면 부잣집 동네에 많아요. 부잣집 동네, 강남, 수서 뭐 이런 데가 강북은 몇 명 없어요. 부잣집 동네인데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식당 크게 하고 돈 잘 써요. 자, 그 뒤에는 이건 뭐 제 소개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저희 회사 넘어가고 하여튼 뭐 뒤로 그냥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전기집전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해주시면은 네, 제가 그럼 내가 하나 질문을 네. 아까 우리가 전기집전기에서 이제 오존이 발생된다고 했었는데 네. 오존 발생량 그냥 작아요. 예, 그 온실가스로 이제 그게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오염물질에서 나오는 거하고 오존량하고 비교했을 때 온난화의 그 비율은 어느 게 되나요? 아주 이게 우리가 이게 전류치로 따지면 엄청나게 작은 전류치. 오존량은? 네, 엄청 작으니까 이게 뭐 크게. 그냥 배출되는 가스보다 월등히 작다. 월등히 때문에 큰 거예요. 그럼 이제 인입가스하고 이제 출고되는 가스의 뭡니까? 우리가 요즘 가스 측정기가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측정기가 혹시 도입해서 지금은 같이 이렇게 데이터 내놓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거기서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생활연구소인가 저희 거기서 측정을 했어요. 공인 생활연구소인가 우리 거기 측정했어요. 측정해갖고는 거기서는 입구 측에 있는 파티클하고 이거는 완전 케이스의 규격에 맞춰서 실제 실험 방법이 똑같이 실험한 거예요. 똑같이 89점. 거기서는 이론적으로는 90까지 있었는데 실제로 89.4까지를 냈는데 여기에는 제가 어떻게 측량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험 성적서 봤을 때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우리 시험 성적서 했더니 99%의 성능이 나왔다고 업체들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또 측정 방법이 뭐냐? 측정 방법은 똑같이 우리 KSF 1002F에서 실험을 했다 하고 해요. 근데 그러면 거기 요인이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실제로 공기 속도, 풍량이에요. 기계를 임하는데 풍량 조금 집어넣으면 당연히 99점 몇몇 나와요. 네. 적정한 풍량이나 이거가 들어간지는 데이터에 거기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걸 뭐라면 주문자 의뢰 방식이래요. 개인 입장에서는
주문자가 이렇게 측정해달라고 했더라 해서 주문자 대 방식을 하면은 다 99점 매수 나와요. 근데 우리는 FM대로 테스트를 했어요. 2.5m/s를 해서 이렇게 풍량을 보내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얘가 현장에 설치됐을 때 진짜 얼마 잡힐 거냐 말이야.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코라스, 우리가 인증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라스라고 하는 건데, 코라스는 전 세계 인증해 주는 거를 인증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우리도 코라스에 한국에서도 코라스를 대행해 주는 인증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코라스에서 정해 주는 어떤 실험 방법이나 실험 규칙에 의해서 정확히 해 주는 거는 전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애들이 코라스를 막 딱 찍어놓는데 우리 대부분의 시험장에서 보면 그게 없어요. 그건 뭐냐? 주문자 시험 방법이니까 내가 물건을 갖다 주고 요거 이렇게 측정 좀 해주세요. 그럼 그냥 단지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생활화학시험연구원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거 안 찍어줘요. 왜 그 사람들이 오염물질 요만큼 갖다 놓고 이거를 측정해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이거는 결과가 엄청 좋게 나가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집진해서 배출되는 가스 그 속도가 초당 2.5m 정도 되는 네, 2점 그러니까 속도 날수를 가면 잘 되겠죠. 네, 네. 너무 작으면은 풍량이 문제가 네. 배출량 자체가 용량이 너무 작아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2.5 정도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배출 오염원 자체가 배견이라든지 이런 유증기한 이 양이 엄청 많이 있는데 곱창집 같은 경우에는 2.5로 하면 연기 안 잡혀요. 2m를 줄여야 돼요. 곱창집이나 뭐 이런 뭐 대창집 이런 데는. 근데 일반 뭐 삼겹살이나 소고기는 연기 별로 안 나요. 소고기는 특히 연기가 없어. 거기는 2.5로 해도 다 잡혀요. 뭐 돼지갈비 뭐 2.5 정도 웬만하면 잡혀요. 양념한 거는 한 2m. 그러니까 그게 선택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업하는 신문들 업체 영업이더라도 저희가 가서 할 때 그거를 가서 현장에서 업종이 뭐냐 조율을 해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장비를 적절히 선정을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사항 또 없습니까? 네. 네. 없으면 이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